자, 오늘은 멤버분의 댓글 중에 좀 소개시켜 드릴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좌파에 적은 좌파, 세상 공부할수록 극 공감합니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돈은 쓸어 담으면서 좌파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아이러니함을 행하는 동안 일반 시민 좌파들은 가난해지듯이, 여기서 컷 해볼게요. 실리콘밸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 탑의 그런 대기업이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좌파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칼마르크스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가 이제 약간 피해자고, 그리고 부르주아라고 하죠. 귀족 계층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고, 그래서 좌파가 너무 불쌍하다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테크 기업들이 좌파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 좌파를 따르는 가난한 일반 시민 좌파들은 이 좌파 이데올로기의 리더들을 따르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와. 근데 사실 칼 마르크스의 생애 자체가 그래요. 칼 마르크스는요, 우리 지금 사회 통념으로 보자면 칼 마르크스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존재 자체가 강남 좌파예요. 자기는 강남에서 고급 아파트에서 집 여러 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엘리트면서 좌파들을 막 옹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쪽방촌에 살면서 혹은 집도 절도 없이 홈리스로 사는 사람들이 듣기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남 좌파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위선적인 거잖아요. 아이러니함의 극치고. 근데 그게 사실 이 좌파의 어떤 핵심 사상이에요. 좌파의 엘리트들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북한의 인민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김씨 일가들은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좌파의 끝은 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한 같은 사회. 근데 이제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좌파를 추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요번에 댓글을 좀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맨날 반일 운동하는 모모 당이야말로 까보면 식민지 시대 때 친일 지주들이 대거 참여해 설립한 원조 근본 친일파 당스러운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미군 부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부대 앞에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용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산 지금 없어졌지만 원래 미군 부대의 헤드쿼터가 용산에 있었잖아요. 서울에. 근데 미군 기지가 서울의 용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전국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있던 곳은 서울이 아닌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제 좌파 지역이었어요. 좌파 지역이어가지고 부대 앞에 제가 막 휴가 나가려고 이제 나가면은 주한미군 물러가라 막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제 분위기가 반미, 반일, 민족주의 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제가 휴가를 나가잖아요. 휴가를 나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제가 집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가다 보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건물들이랑
그 뭐랄까 옛날 스타일 그 일본 스타일 다다미 빵 있잖아요. 좀 이렇게 일본 부자들이 살았던 그 다다미 빵이랑 그 일본식 정원 있잖아요. 그 재패니스 가든이라고 하나? 그런 스타일로 이게 딱 된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일 지주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된 이후에 반일 운동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반일 운동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이걸 다 까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그 친일적인 그런 동네인데 또 해방된 이후에는 반일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한국의 이제 근현대사를 까보면 진짜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분의 댓글을 좀 소개해서 봤어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원래 본인이 구린면을 감추기 위해서는 포장한 다음 남한테 덮어 씌우는 게 정석이긴 하죠. 그리고 과거 식민지 시대에서의 친일은 수탈이나 민족성 말살 등 부정적 측면이 커서 나쁜 게 맞지만 현대 시대에서 친일은 계산기 두드려보면 발전을 위해 좋은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컷 해볼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 같은 조선인을 착취했던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조선 총독부는 사라졌어요. 일제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시대는 사실 이제 자유무역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북한이랑 손잡아서 이렇게 발전보다는 이제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좀 하시면 안 돼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그 예전에 막 이렇게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걸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 적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번 생각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소개해드려 봤어요. 자, 용어를 어느 때 쓰느냐에 따라 그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야당은 친일이라는 용어를 선점해서 어느 시대에서나 무조건적인 나쁜 의미로 프레임 작업을 해놔서 쉽게 쓰기 힘든 단어로 만들어놨죠. 레닌이 혁명을 위해서는 용어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그런 면에서 그들의 대부의 가르침을 아주 잘 따르는 모범생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분의 이제 좀 댓글을 좀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